교육진단 TV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램입니다. 물리 담당하는 김영주입니다. 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 선생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규 선생님입니다. 네, 지구과학 홍인환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화학입니다. 화학 심층 분석인데 올해죠. 김기현 선생님. 네네. 이제 22학년도부터 약대가 지금 한 1,700명 이상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가 지금 화학이 작년 그러니까 21학년도 수능에서 지금 71,815명이 응시했어요. 네네. 넘버 3예요. 그죠? 그쵸. 넘버 3인데 이거 넘버 2 넘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화학 이거 약대 아이들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우리 화학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번에는 진짜 생명이든 지학이든 화학이 한번 다시 넘버 2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해는 올해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죠? 네, 그동안 화학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쯤 적어도 한 1,200명 정도는 화학이 많지 않을까. 어떤 과목이 됐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생명과학은 제일 많고 이제 화학이 그만큼 지금 원래 저는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해요. 이제 문이과 통합이 돼서 과탐 사탐도 이제 어느 주요 대학은 다 과탐 지정이 이과는 과탐 지정인 대학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과탐 사탐 뭐 지정이 안 된 대학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과학을 안 하고 사탐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또 생길 것 같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인원이 또 과탐 선택자 인원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약대라는 게 지금 생기고 나서 왜냐하면 약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내신 관리하고 학종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무조건 학종도 생각한다면은 화학원하고 화학투까지는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본.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수능도 그거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71,815명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8만 9만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약대가 가장 핫 이슈긴 해요. 화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저희도 이제 큰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금은 좀 위험성이 있는 게 작년에 좀 많이 보였는데 단순하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작년 이제 고3들이 이제 3월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어쨌건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어쨌건 매 회차 모의고사를 봤는데 화학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쉽게 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풀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매 회차마다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 중 발열 반응인 것은 해놓고는 온도 변화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거를 고3한테 풀으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제 말은 뭐냐면 어쨌건 이건 제 카더라 제 뇌 피셜입니다. 좀 화학 선택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화학계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노력안이 좀 화학을 좀 쉽게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는 어쨌건 약대라는 게 생겨서 분명히 할 건데 조심할 건 뭐냐면 수능이라는 게 난이도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안 되면 약대 한번 찔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화학을 할 거라면 반대고 좀 애가 미리 좀 시켜봐서 화학이 생각보다 수능보다는 내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으면 화학이 괜찮고 아니면 오히려 저는 좀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학도 선행학습을 일찍 해야 되나요? 저는 수업할 때 꼭 애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꿈이 뭐니라고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뭘 조사하려고 하냐면 꿈을 물어보면 이 친구가 이과 성향인지 문과 성향인지 제가 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봤을 때
여학생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약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남학생들은 주로 이제 공대 계열이 많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학 얘기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이 화학 선행이 제일 좋느냐? 저는 뭐 아까 잠깐 저번에 잠깐 뭐 말씀을 잠깐 드렸겠는데 저는 좀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뭐 수식 계산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그 구조가 뭐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배워가면서 호기심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원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뭐 원자의 무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 한 중학생 때가 되면 얼추 이제 기본적인 물질의 구조가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합과학을 할지 이제 실제 화원으로 제대로 갈지를 이제 선택을 하면 좀 괜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입시도 약간 핀셋 입시를 하시잖아요. 학생에 네.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듯이 선행도 이 친구한테 맞춰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제 다른 영역들은 다 선생님도 모르겠지만 이 유독 이 화학은 수능에서 보통 과탐 영역이 20문항을 30분에 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화학만 유독 30분 안에 해결을 못하는 분위기였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그 풀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고3 이제 수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보통 이제 3-4문제가 나오는데 예년에는 그런 킬러 문항이 한 4-5문제까지 나와서 문제 해석도 해야 되고 근데 해석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점 이제 기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작년부터 슬슬슬 시험이 좀 쉽게 나오는 추세로 지금은 이제 기조가 잡히다 보니까 한 2-3년 전처럼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중3 이제 선행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작년에 고3 3월 모의고사를 제가 풀려봤거든요. 7명한테 풀려봤는데 한 3명이 48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을 선행했던 애들도 그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렵지 않아서 화학 선택자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발상이죠, 사실은요. 네. 문제의 난이도가 예전 같게 높지 않고 네. 평이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화학 응시생이 많이 늘 것 같다. 네네. 이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약대하고 학종 이것 때문에 화학이 늘 거는 같아요. 네, 그쵸. 거기서 봐도 늘 거는 같으면 이제 원래는 화학에서 포기한 애들이 지구과학을 넘어왔었는데 그런 애들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이 화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화학을 좀 더 잘 선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는 고민은 그러니까 생각은 화학은 유독 다른 것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 푸는 애들. 맞아요. 그런 애들이 유독 화학에 남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선행 차이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화원이 제일 어려운 게 결국 이제 계산 문제, 양적 관계 문제인데 사실은 얘가 화투를 좀 이용을 해서 풀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뭐 영재고 준비하고 올림피아도 준비했던 애들은 원, 투를 돌렸으니 원 문제를 투에 있는 공식을 써서도 충분히 풀어 제낄 수가 있으니까 애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푸냐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 못 설명하는데 그냥 식 대입해서 풀었는데요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그런 애들은 특징이 그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충분히 벌어놓고 나머지 고민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 저는 뭐냐면 충분히 비벼볼 만한 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처럼 계속 쉽게 기조가 쉽게 나온다고 하면 그 친구들 결국에는 쉬운 문제로 그 싸움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학이 앞으로 진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또 아이들 고3들 지금 이제 과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시기고 준비를 하는 그 시기인데
어떨까?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볼 때 이거 화학을 위험 부담을 갖고 화학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 그 김기현 선생님의 확실한 어느 정도 이제 기조 아까 그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어려운 문제 많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빠졌다. 그럼 큰일 나죠. 빠졌는데 네. 그래도 지금 올해 40 한 올해 한 몇 점이죠? 47 정도 네, 됐나요? 47을 1컷. 그죠? 네네. 그러면은 한 문제 한 틀리면 문제 틀리면 이제 1컷. 1컷 네. 된 거잖아요. 네. 두 문제면 2등급 2등급. 네.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야, 진짜 화학 고민될 것 같아요. 이제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화원도 해야 되고 화투도 선행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솔직히 생명과 지구과학보다는 물리화학은 솔직히 중3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하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열심히 했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느꼈고 근데 왜 고3 되면 점점 물리나 화학은 점점 줄어들고 생명과 지학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진짜 어렸을 때도 많이 물리화학을 뭐 공부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나면 쉽다고 해서 또 고3 애들이 또 그거를 재수생들이 선택을 무조건 쉽다라고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왜 줄어들까? 뭐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저의 생각은 내신에서 좀 지치는 경향이 큰 거죠. 내신. 왜냐하면 양적 관계라는 게 아시겠지만 조금 욕심 있는 친구들은 한 2, 3등급 위로 있는 친구들은 단순하게 고2 내신형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심화 문제 대비해서 고3 문제를 푸는데 사실 갭이 되게 크거든요. 고3 문제 양적 관계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정도로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그걸 이제 하는 애들은 이제 지치는 거지. 아, 그러면 내가 해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수능에 못 갖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눈을 돌리는 과목이 물리를 봐야 되는데 아니야, 난 물리 성향 안 했으니 생명 쪽, 지학 쪽이 난 것 같아. 이렇게 틀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네, 두 번째로는 역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건 작년부터 이제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화학 같은 경우가 내용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화투에 있는 내용이 몇 개 내려오면서 양적 관계가 조금 개편이 됐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져서 좀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되게 어려워진 상황인데 문제는 현재 고3들 입장에서 기출문제 유형의 문제집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한 3, 4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한 10년치가 있어서 내가 미쳐가고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1년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조금 빨리 푸는 애들한테는 여기에 이제 몰입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틀에 박히는 거죠. 신유형 대비 가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고3들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어느 순간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화학을 포기한 애들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나보다 못한 애들이 더 먼저 포기를 하니 바꿔 말하면 내 베이스가 빠져나가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성적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자, 뭐 특별 방송으로 저희가 나중에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잠깐만 얘기할게요. 투부 과목 있잖아요. 화투. 네네. 화학을 오늘 뭐 주로 얘기를 하는데 화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3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에 들어갔고 성취도 평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3, 4등급 상대 평가 수준 3, 4등급이면 A가 나와요. A가 나오는 그죠. 그 정도 한 30%에서 31, 2%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꼭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능에서도 안 볼 건데 김기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 학생의 등급상에 다르겠죠. 아무래도 뭐 1, 2등급이라면 어쨌건 내신 공부를 좀 하면서 분명히 논술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3등급 아래쪽으로 수능도 좀 이렇게 급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냥 취미생활쯤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뭐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투를 수능으로 안 볼 친구들을 위해서 수능 수준까지는 좀 그렇게 지도를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가끔 이제 투 과목에 대해서 내신에 대해서 고민을 한 친구들이 있으면 똑같이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지 일단은 않을까? 대신 이제 논술을 좀 생각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건 맞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논술 2는 논술 영역이라는 게 남아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건 뭐 나중에 특별 방송으로 또 다시 한번 진행하겠고 아무튼 그 화학 의 선택을 하는 고3들 화학을 선택하는 고3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화학 뭐 물리 화학 뭐 선생님들 계속 있지만 바로바로 댓글 주세요. 학생들도 댓글 달아서 화학에 관련된 부분, 뭐 물리에 관련된 있으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응대해 줄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 꼭 한번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화학 심층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